안녕하세요. 오늘은 춘절의 기운인 모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기 춘절에는 모기왕해야 되니까 모기 천간에 투간이 되어야 왕하게 되죠. 먼저 계절을 논할 때는 이분 이지로다가 나누어야 돼요. 동지와 하지 그리고 준분과 추분 이분 이지로 나누어야 되는데 물론은 이제 동지와 춘분 사이에는 입춘이라는 것이 들어있죠. 입춘으로 나누는 것은 이제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동지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 행동은 춘분이 되어야 보이게 돼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은 춘분이 되어야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에서 마음을 먹으면 묘에 가야 그 행동이 보이는 거예요. 동지와 춘분 사이에 입춘이 있지만 입춘이라는 것은 이제 마음을 먹은 것을 시작하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입춘에서는 행동이 보이지를 않죠. 그러니까 동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다면 그 행동은 입춘이 되면 시작을 하고 동지가 되면 모습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모강절은 모기 왕해야죠. 모기 왕해야 되니까 모기 투간이 돼야 돼요. 모기 투간이 돼야 되는데 모기 투간이 되려면 모기 투간만 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모기 투간 되었으면 오랫동안 왕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랫동안 모기 왕해야 되니까 그 오랫동안 왕하려고 하는 그 지속성은 상생을 통해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수생목이라고 하는 상생을 통해서 지속성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이 커서 또 이렇게 가지가 퍼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제 그 의미는 목이 커서 이제 가지를 펼친다,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한테 비유하면은 지식이라든가 사람의 정신이 크게 된다는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목이 오랫동안 왕하려면 수생목을 받아야 되고요. 정신이 오랫동안 왕하게 되려면 수생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몸을 크게 이제 불려야 되잖아요. 목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체가 이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이 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목생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몸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 목생화, 목이 투간되어서 왕하면은 그냥 왕하지 오랫동안 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리학의 모든 기준은 상생상극인데 이 상생상극을 두 자로 줄이면은 순환이라고 해요. 순환. 그러니까 가다가 죽고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죽지 않고 순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이 투간되어서 왕하면 뿌리와 줄기가 있는데 수생목을 받지 못하면 이제 물건으로서 목이 물건으로서 쓰이는 것과 같고요. 수생목을 받으면은 이것은 이제 지식과 같으니까 사람으로 쓰이는 거예요. 체가 오랫동안 왕하려면 목생화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정신을 굴리려면 내가 지식을 쓰려면 수생목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왕한 목이 되려면 수생목과 목생화가 되어야 실제로 왕한 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따로 있으니까 정신이 아름답냐 몸이 아름답냐를 말하는 건데 모강절은 목이 투간되어야 목이 왕하다고 했죠.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춘절은 모강절이니까 목이 투간되어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일간이 근황하면 대항력이 있죠. 그러면 용신을 잡으려면 원령이 왕한가 원령이 약한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비웃더라도 꼭 이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일간이 왕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령이 곧 일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간보다는 월간을 통해서 원령을 통해서 경쟁력과 대항력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경쟁력과 대항력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면 즉 인간에게는 정신으로 하는 능력과 몸으로 하는 능력이 있는데 수생목은 정신으로 하는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하죠. 이제 수생목을 지식 능력이라고 해요. 지식력이라고 해요. 그럼 목이 왕한데 수생목을 하니까 이 수생목은 경쟁력과 지식 그리고 지식에 대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생목은 말하는 재주, 글하는 재주라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재주가 있어요. 이것은 목생화, 즉 간목이 정화를 생하는 인화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잘 하려면 즉 목생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목정화, 목생화는 기술력에 해당이 되죠. 수라고 하는 것은 정신으로 하는 것이고 화라는 것은 체, 즉 몸으로 하는 거예요. 둘 다 갖추어지면 더 금상첨화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것이 이제 목왕절이에요. 그럼 목이 지나치게 크면 수생목으로는 부족하니까 금생수를 해줘야 돼요. 화가 지나치게 크면 수생목을 해야 되잖아요. 수생목을 하는데 수가 고갈되면 공부는 안 하고 기술만 배우려고 하니까 머리도 굴려야 되고 이제 그 기술도 배워야 되는데 즉 머리를 굴려야 기술이 되고 머리를 굴려야 개발이 돼요. 그런데 수생목이 안 되면 지식은 없고 기술만 있으니까 한 분야의 달인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머리는 안 굴리고 몸으로 숙달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사람은 머리 쓰는 것을 싫어하니까 달리기를 해도 자기가 몇 초에 달렸는지 기록조차 하지 않고 뛰는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일기를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계부를 쓰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목왕절에 수가 부족한 금생수가 없는 이제 목의 모습인데 이것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것을 우리는 중화라고 해요. 중화. 목왕절에 목이 왕하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균형이 잘 맞는 거예요. 목이 투간이 되어야 경쟁력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거예요. 임무가 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이 중압감으로 작용하지를 않는 거죠. 그렇지만 너무 이제 지나치게 되면 자만감이 되죠.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목왕절에 목이 너무 지나치면 금이 왕해서 금생수 수생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금은 원래 금생수를 하게 되니까 쇠약하겠죠. 쇠해야 되겠죠. 그런데 춘절에 금이 쇠하지 않고 왕하게 되면 목보다가 더 왕하게 되면 왕세강약 논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으로 하려다가 많은 것이죠. 포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20대에 장군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20대에는 소위가 되어야 되겠죠. 30대에는 소령이 되었다가 50대에 장군이 되는 건데 이러한 순서를 밟지 않고 바로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 표정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다이렉트로 바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자꾸 지도자나 회장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순서 없이 자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용신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목왕절은 목이용신이에요. 그렇지만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수와 화로 용을 잡는 것이죠. 고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면 격이 곧 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왕절에 수가 용신이라는 내용이
나중에 궁통보감에서 계량이 되어서 나온 거예요. 금수가 왕하면 이제 화로 용을 잡는다. 목화가 왕하면 수로 용을 잡는다. 화가 왕하면 수로 용을 잡는다. 수가 왕하면 화로 용을 잡는다. 이렇게 이제 목의 정신적 크기는 화가 수를 얼마만큼 끌어올렸느냐로 보는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지식적 크기를 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정신적 능력을 보는 것이기도 하죠. 춘절의 기운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왕상휴수사를 통해서 이제 봐야 하는데, 춘절은 이렇게 난습한 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은 왕하고 화는 목으로 인해서 생왕하고요. 목의 생을 받아서 생왕하게 되죠. 그리고 토는 목에 상극을 받으니까 약하고요. 금은 수를 생해서 목을 키워야 되니까 쇠약하죠. 그리고 수는 수생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쇠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춘절은 난습한 시기다. 그러니까 목만 있으면 사주에 수화가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 수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춘절은 따뜻해지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목이 자라는 거예요. 난습한 시기죠. 춘절은 난습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화가 다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두 개가 수화가 없으므로 남보다가 지식이 부족하고 남보다가 기술이 부족한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보다 라는 말이 항상 앞에 붙어야 되겠죠. 그냥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가 실력이 없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남보다가 못한 거예요. 수가 없으니까 남보다가 지식이 부족하죠. 가다가 지식을 포기하니까 기술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시간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춘절은 이렇게 난습한 계절로 목이 왕하다. 그러면 목에게 온도와 습도가 적합하다는 의미를 읽어내야 되는데, 수가 첫 번째, 수가 수생목을 하니까 항상 수는 쇠해야 되겠죠. 목에게 설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설기가 안 된 수는 수생목을 하지 않는 수예요. 그러니까 수생목을 하려면은 무조건 수생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화가 있어야 수생목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수가 습기로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의 목적은, 춘절의 화의 목적은 수생목을 시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춘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춘분이 지나면은 체를 굴리려고 하니까 목생화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수생목으로 정신을 넣고 그 다음에 목생화로 몸을 굴리고 몸을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춘절의 토는 목의 상극을 받아야죠. 목으로 파헤쳐져야 되니까 목이 토를 뚫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토를 뚫고 나오려면 먼저 수생목, 목생화가 있어서 토가 약해져야 목이 뚫고 나오지. 춘절에 목이 너무 왕하면, 너무 두터우면 목이 뚫고 나오지를 못하겠죠. 그러면 수생목을 하기 이전에, 즉 소토를 하기 이전에 땅을 열심히 파야 되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또 그 대신에 토가 너무 약하면 목이 금방 뚫고 나와요. 그러면은 10년 동안 공부해야 될 공부를 하루아침에 하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잔재주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명리 그거 며칠이면 배워요? 몇 달이면 사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토가 또 지나치게 왕하면 뚫고 올라오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흔히 학습 노동자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이렇게 토가 왕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춘절에 토가 왕한 사람들은 목이 토를 뚫고 나오기에 매우 힘드니까 노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는 수생목을 해야 되니까 쇠해져야 된다. 목으로, 수생목으로 쇠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가 쇠해지니까 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가 계속 쇠해지면 안 되고, 목이 왕하게 이렇게 생해주면서 쇠해져야 되잖아요. 목이 왕하게 생해져야죠, 수가. 이때 수는 지식이 되고 화는 학력이라고 해요. 수생목은 지식이 되고 목생화는 학력이 된다. 그러면 수가 지식인데 수가 자꾸 쇠해지니까 금생수로 수를 자꾸 보강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금생수로 남들보다가 깊은 지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목국토해서 토가 쇠해진 것은, 이것은 이제 환경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대적 환경이라는 것이 있고요, 주변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병화가 있으면 시대적 환경이에요. 그리고 병화가 없으면 이것을 역경이라고 하죠. 요것만 안 잊어버리면 통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논리적으로도 통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사람이 시대적 환경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주변 환경이 어려워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명리학에서는 항상 반대적 용어가 같이 동반이 돼야 돼요. 토가 환경이니까 병화가 없으면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변하지 않으니까 시대적 환경에 민감하지 않는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통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각자 장단점이 있는 거죠. 토는 약해요. 토는 약해야 돼요. 이 말은 토는 목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인 토여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토국수가 되어서 수가 혼합이 되어야 된다. 토국수가 배합이 안 된 토에서는 목이 자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목이 자랄 수 없으면 토가 약해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지지에 술토 하나만 있으면 벽처럼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단단한 토는 뭐예요? 즉 벽돌에 모를 심는 격이죠. 벽돌에 모를 심으면 뭐가 자라겠어요? 심을 수도 없죠. 그래서 토가 목국토로 약해져야 환경이나 그 시대에 맞게 공부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토가 약해지지 않아서 목국토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것이지만 시대에 맞춰서 노력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노래를 하러 간 것이고, 체육 시간에 수학을 하러 간 것과 같다. 영어 시간에 영화를 보러 간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국토를 하지 않으면 상황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행이 각자 맡은 역할이나 용도를 공부를 하면은 용신이 크게 필요하지 않겠죠. 오행이나 육신에 용신이란 용어를 넣지 않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정신은 왜 여기에 있지 않고 저기에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토는 약해야 된다. 그러니까 약하라고 하는 것은 토의 개수가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고 목국토가 되어야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말하는 것이지 많고 적음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은 이제 춘절의 화는 목생화로부터 생황하고, 그렇죠? 물상으로 화는 목의 마디를 만들어요. 목의 마디를 만들기 때문에 화가 왕하다는 것은 목이 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이 큰다는 것은 화가 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목이 크면은 마디가 생기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어떤 그 경력과 학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화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알차게 이제 해 나가지만, 화가 없으면 1학년, 2학년
시간만 간 것이지 시간 간 것과 알차게 공부를 하고 보낸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화가 있으면 알차게 1년, 2년 이렇게 마디로 만들면서 간 것이지만 화가 없으면 그냥 시간만 간 거예요. 시간만 갔으니까 체만 늘어난 거죠. 사람으로는 이제 덩치만 불어난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갔다는 거예요. 춘절에 화가 왕하니까 이 말은 화가 왕한 게 아니고 춘절은 목이 용이니까 목이 큰 것을 봐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시간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무엇인가를 왕성하게 한 건데 만약에 왕성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화가 왕하지 않다는 것은 왕성하게 이제 하지 않고 시간만 갔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금은 이제 생왕 세약해야죠. 금은 금생수 수생목으로 쇠약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가 이제 목을 생하는데 이 수를 생해 주니까 금이 결국은 목을 생하는 것과 같은 거죠. 목을 생하는 수를 금이 생하니까 결국은 금이 목을 생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금은 수를 생하니까 쇠해지고 목을 생하니까 약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활용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겠죠. 금이 수를 생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생목의 계절에서 수생목까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금생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의 금생수는 금이 수만 생하면 되지만 춘절의 금생수는 수생목까지 염두에 뒀다.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면 내 말을 잘 들으라고 하는 것과 그 자식이 내 말을 잘 들어서 사회생활을 잘 할 것이라는 것과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금생수만 하고 수생목을 하지 않으면 쇠하기만 하고 금생수만 하고 수생목이 되지 않으면 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듣기만 하지 그것을 써먹지를 못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교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수도 두 가지예요. 금생수만 하면 교양을 가르치고 금생수 수생목까지 하면 이렇게 활용하는 것까지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춘절의 수는 쇠한식이죠. 수생목을 해야 되니까 쇠약해져야죠. 설기가 돼야죠. 그래서 춘절은 아는 지식이 없어야 머리가 텅 비어 있어야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왕하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부가 완성된 것인데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다예요. 그럼 그 사람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이냐 그러면 초등학교 수준이냐 아니면 평생 이렇게 완성된 완성이냐. 그러니까 초등학교 수준으로 된 완성 수준이냐 대학원 수준이냐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초등학교 수준인데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느냐 대학원 수준이냐라는 것을 이제 뜻하는 거예요. 춘절에 수가 왕한데 수생목을 하지 않고 수가 왕하다 그러면은 공부나 지식이 그 수준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 상태로 완성이 된 거다. 내가 초등학교 수준이면 초등학교 수준으로 완성된 것이고 대학교 수준이면 대학교 수준으로 완성된 것이다.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더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도망을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수생목이 되지 않으면 3페이지만 넘어가면 배운 게 없으니까 실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3일만 지나면 자기 실력이 들통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는 쇠해야 되는 이유가 공부가 부족하니까, 수가 왕하면 공부가 부족하니까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금생수로 쇠해서 자꾸 채워져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다 했어.
나 이 공부 다 했어. 나 이거 다 뗐어. 이거 다 마스터 했어. 끝났어. 세상에 그런 말은 없어요. 나는 생각을 다 했어. 내가 참고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그러는데 그러는 것은 없어요. 마음과 정신, 지식의 그릇이 1리터 그릇에 다 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것이다. 참을 때까지 다 참아봤어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수가 목을 생하느라고 쉬하다. 그런데 날이 뜨거워서 수가 증발이 되어버리면 금생수가 아니고 수가 필요한 거예요. 용신 잡는 법이죠. 금생수 하는 수는 목을 생하는 거니까 수가 필요하죠. 춘절에도 화가 왕하면 날이 뜨거워서 건조할 수가 있어요. 춘절인 인월에 인오로 화국을 하면은 물이 다 날아가죠. 그러면 금생수가 아니라 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필요해요. 비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춘절에 수가 세하면 이때 수가 용신이에요. 수가 목으로 세해야 금생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수가 화로 세하면 수가 필요한 거예요. 좀 전에 화가 왕하면 수가 용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화에 의해서 화가 왕해서 수가 고갈되면 수가 필요한 거죠. 화는 체를 관장해요. 그러면 체가 병든 거니까 몸의 병이 된 것이잖아요. 수생목으로 수가 쇠약하다는 것은 마음이 병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좋은 말을 해줘야 돼요. 정신을 치유해 줘야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춘절에 화가 수를 고갈시켰다? 이것은 체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 몸이 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준다고 낫는 것이 아니고 위로를 해준다고 낫는 것이 아니에요. 수로 갖다가 채워야 병을 고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 고장난 것과 몸이 고장난 것은 다르죠. 마음이 고픈 것과 몸이 고픈 것이 다른 거예요. 춘절에 수생목으로 수가 쇠약한 것을 금생수 하는 것은 지식으로 채워줘야 그 사람 마음의 병이 낫는 거죠. 춘절에 화가 왕하면, 즉 인월은 화가 왕할 수가 있죠. 인오술로다가 화가 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월은 화를 조심해야 돼요. 화왕을 조심해야 돼요. 이때는 금생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화가 왕하면 수가 돈이에요. 수가. 그러니까 목에 의해서 수가 쇠할 때 금생수예요. 이때는 귀를 추구하는 것이고요. 화가 왕해서 수가 필요한 것은 부를 추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부기를 나누는 것이죠. 춘절에 화가 왕하려면은 인묘진 중에서 인월이에요. 그때 수는 부기 중에서 부를 추구한다. 그리고 춘절은 수가 쇠한 시기다. 수가 쇠한 것이 수생목으로 쇠한 것이 있고 수국화로 쇠한 것이 있어요. 수가 쇠한 것이 목으로 쇠한 것이 있고 화로 쇠한 것이 있죠. 이때 용법이 다르고 그 용법에 따라서 그가 하는 아이템이나 생각이 다르죠. 부기로 이때 나누는 거예요. 인월은 화에 의해서 수가 날아가니까 금이 용이 아니라 수가 용이다. 귀가 아니다. 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춘절에 출생한 사람이 운에서 4, 50 정도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오운이 오게 되겠죠. 누구나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이 저쪽으로 여름으로 가면 반대로 가면 이제 술이 오게 되고 순행을 하게 되면 오가 오겠죠. 그러면 화가 왕해져서 수가 고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수가 용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용빼는 귀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재테크는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화가 왕해지면 재테크를 할 시기다. 이거는 사주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운에서 보는 거예요. 원래 사주에서 그렇다면은 사업으로 돌아서지만
운에서 만나게 되면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직장을 잘 다녀도 사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재테크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것을 딴짓한다라고 했어요. 지지의 묘는 수생목에 의해서 수가 고갈되니까 금생수를 받아야 돼요. 지지의 진도 마찬가지죠. 진도 귀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사주를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구성요건이 화가 너무 지나치면 항상 부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춘절은 묘월 춘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춘분부터는 하절 취급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춘절은 동절인 동지부터 춘절로 보기 시작하죠. 하절은 묘월인 봄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서 기운으로 나누면서 이제 또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고3 때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죠. 누구나 다 세월은 끝나기 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겨울이 끝나기 전에 봄이 시작이 되듯이, 시집 가기 전에 신부 수업을 해야 되듯이, 누구나 발령이 나기 전에는 후보죠. 당선이 되기 전에는 후보에 지나지 않죠. 후보자가 되었다가 당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은 항상 시작과 같다. 그래서 상생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수생목이 춘절 수생목이냐 하절 수생목이냐 나누어지는 거죠. 훗날 내가 나중에 쓰겠다, 미래를 대비하는 잠재의식이 없다면 우리가 보험도 하나 들지 않을 것이겠죠. 항상 미래에 대한 잠재의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모광절은 목이 왕해야 된다. 목이 투관되어서 왕하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렇지만 모광절에 목이 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감당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왕하면 순서를 밟지 않으려고 하고 감당하려는 자만심이, 그러니까 순서를 밟지 않고 감당하려고 하는 자만심이 강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아요. 이게 뭐예요?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말을 인정 안 할 수가 있죠. 그냥 그때 가정 형편이 그랬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만심을 형편이라는 말로 통변을 다시 해야 돼요. 책에서 나오는 통변 용어를 계량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소리를 듣게 되겠죠, 손님으로부터. 그래서 모광절은 목이 투관되어서 왕해야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의지력을 갖춘 인물이 된다. 그래야 대항력과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생목이 되면 지식이 마련되고 오랫동안 자기 경쟁력을 갖추게 되니까 목생화로서 또 기술력을 구비하고 오랫동안 자기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항상 이렇게 상생이라는 것은 무엇을 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춘절에 수가 병이 든다는 이 진은 목이 지나침에 의해서 순행하는 자는 금생수로 보충을 해야 되고요. 역행을 하는 자는 금극목으로 목을 잘라내야 되겠죠. 목을 끊어야 되겠죠. 이렇게 순행하는 자와 역행하는 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봐야 되겠죠. 병화가 있으면 나무가 크니까 금생수로 가야 되고, 병화가 없으면 나무가 크다가 마니까 이제 잘라야 되겠죠. 병등까지는 잘라야 되겠죠. 금극목을 설명하니까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그러면 한 분야의 초정밀 기술자가 되니까 자기 분야 하나밖에는 모를 수가 있다. 다각도의 지식은 섭렵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병화가 있으면 목생화가 계속되니까 수생목을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또 금생수로
보충을 해야 되죠. 그러나 병화가 없으면 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금목으로 목을 잘라내야 돼요. 이때 경금이 자르면은 자기가 하던 것을 구조조정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신금으로 자르면은 이것을 이도라고 했어요. 이도는 전에 하던 것과 다른 방법을 택한다는 뜻이에요. 전공과 다른 방법, 지금 현재 직장과 다른 방법, 지금 장소와 다른 장소, 그러니까 장소를 떠나는 방법 등을 택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환경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춘절에 금이 왕하네, 토가 왕하네 이거를 보지 마시고 목부터 일단 보시는 습관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수생목, 목생화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를 봐야 되겠죠. 목이 투관되면 다른 것이 아무리 왕하다고 해도 내가 목을 쓰는 사람이다. 목이 투관되지 않고 다른 것이 더 왕하면 나는 목을 쓰지 못한다. 목이 투관되고 금이 왕하면 내가 목을 실컷 가져다가 쓰면 돼요. 모강절은 다시 말할게요. 모강절은 목이 투관돼야 된다. 이거는 대항력과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금이 아무리 왕해도 목이 다 이때는 내 것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